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니 전 정말 몸만 버렸네요. 퇴직 후 만난 70대 남성의 말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늘 출근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사무실에 불을 켜던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하루는 병원 진료 예약과 약 봉투로 시작되고 끝난다.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일했건만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자주 병원을 오가야 하는 일정뿐이다. 노후란 이토록 건강을 앗아가는 시간일까? 퇴직 이후 병원에만 의존하게 된 노년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다. 우리는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일에서의 해방을 기대하지만 그 이면엔 병마와의 동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조성환 씨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중소철강업체에서 기계정비사로 33년을 일했다. 용접 연기와 철분 가루에 노출되며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지만 그에겐 병가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다. 허리 통증이 심해도 파스를 붙이고 출근했고 손목이 저려도 무리하게 도면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정년이 다가오자 허리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 폐 기능 저하가 한꺼번에 찾아왔다. 퇴직 후 그는 매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호흡기내과를 돌며 통증을 관리한다. 특히 허리 수술을 2차례나 받았지만 통증은 재발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조 씨는 은퇴하면 여행이라도 다닐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하철 한 정거장도 버겁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일생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삶이었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그가 퇴직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회사에서 지정한 항목만 받았을 뿐이며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병은 잠복했고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8세의 김용택 씨다. 그는 교직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후 오히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문제는 심리적 건강이었다. 교사로 일할 때는 늘 바쁜 일상과 책임감 덕분에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퇴직 이후 느슨해진 생활 리듬은 불면증과 무기력증, 나아가 우울감으로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지자 점점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곧 신체 건강으로도 연결되었다. 식욕이 줄고 체중이 급감했고 면역력도 떨어져 잔병치레가 잦아졌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은퇴 후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현직 때는 건강에 큰 문제 없었는데 막상 퇴직하니 삶이 헛헛하고 의미를 잃었다. 누가 노후는 평온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의 사례는 신체적 질환 못지않게 심리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은퇴 후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75세 최순길 씨다. 그는 자영업자로 4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동네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하루 14시간 이상을 서서 일했고 무거운 재료를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다. 늘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병원을 제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었다. 건강보험료는 최소로 내고 병원비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퇴직한 지 3년 만에 심장에 이상이 생겨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심장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당뇨와 고지혈증까지 겹치면서 그의 생활은 철저히 병원 중심으로 바뀌었다. 아침엔 약 챙기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오후엔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낸다. 최 씨는 은퇴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병원 스케줄에 얽매인 인생이 될 줄은 몰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말을 뒤늦게 실감하고 있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이 세 사례는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 하나를 일깨운다. 퇴직 이후의 삶을 단지 일을 멈춘 시기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시기이며 정년 이후야말로 본격적인 건강관리가 절실한 때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된다. 건강은 한순간에 잃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쌓아온 무리가 쌓여 무너지는 것이다. 퇴직 전 우리는 오로지 소득과 재정만을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 여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일상을 살아갈 몸 하나 지키는 일이다. 지금 퇴직을 앞둔 이들이라면
연금 수령액만 계산하지 말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 습관을 만들고 병을 예방하는 삶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진짜 은퇴는 회사에서 나오는 날이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날에 시작될 수도 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아직 늦지 않았다면 몸 하나 지키는 준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퇴직 후 병원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지금 현재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은퇴라는 단어를 해방의 순간처럼 포장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퇴직은 더 이상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무대에 던져지는 출발선에 가깝다. 특히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준비에만 집중한 채 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무관심하다가 퇴직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실제로 퇴직 이후 의료비 지출은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약값이나 병원 진료비에 그치지 않는다. 이동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 삶의 동력 상실 등 비가시적인 비용까지 포함되면 건강을 잃는 순간 은퇴자의 삶은 급격히 좁아진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나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여전히 건강을 소모의 대상으로 다룬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은 당연시되며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정년을 채운 사람들에게는 그 긴 세월이 곧 몸의 고장 이력을 의미하며 퇴직 후 병원만 다니게 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현재 상태로만 판단하고 미래를 낙관한다. 고혈압 수치가 조금 높아도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도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이런 자꾸 반복되는 무시는 결국 수술과 투병이라는 커다란 결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을 치료하는 계획이 아니라 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는 일상적인 실천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 수면의 질 개선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결과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 전 50대 시기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받고 술과 담배를 줄이며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습관만 들어도 퇴직 이후 병원을 찾는 횟수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 멀었다며 준비를 미루는 이유는 건강 문제를 언제나 나중의 일로 여기는 태도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노년기의 질병이 일상인 삶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함정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만성질환의 장기 관리보다는 급성질환의 치료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은퇴 후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과연 충분한 안전망이 되어주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바꿔야 한다. 또한 심리적인 건강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소개한 김용택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느슨해진 일상이 정신적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신체 기능의 저하로 연결되는 현상은 이제 드물지 않다. 특히 은퇴 후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결이 약한 남성일수록 우울감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많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우울감이 곧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면역력 감소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부르는 전조이기도 하다. 결국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유지되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 일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소소한 성취감을 갖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 건강관리를 시간이 나면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체념 속에 묻어두고 만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지금보다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며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걷기, 식사 조절, 수면 관리, 주기적인 건강검진, 사회적 관계의 유지 이 5가지는 더도 덜도 말고 최소한의 생존선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의 삶은 바로 병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와 사회 역시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 프로그램, 장기질환자를 위한 재활 시스템 강화 등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다. 한 세대를 버텨낸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기반이다. 결국 퇴직 후 병원만 전전하며 보내는 삶은 결코 운명도 불가항력도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놓쳐온 작고 소중한 선택들이 쌓인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여,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늦은 시점이 존재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시작하는 데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 몸 하나 지키는 것이 곧 인생 후반전을 온전히 살아내는 유일한 전략임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